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광대한 대륙에 연결된 반도 국가임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는 대륙과 단절된 섬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지도 위에서는 반도이지만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배와 비행기로만 나갈 수 있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서 과거와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1020 세대에게는 이미 낯선 노래입니다. 기성세대 사이에서도 통일보다는 그냥 이대로 따로 사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남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통일, 민족, 역사 개념을 폐지하며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적대가 아닌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현 정부의 공식 대북 기조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통일을 강요하지 않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도 이 기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문제는 이 대치 상황이 낭비하고 있는 힘의 크기입니다. 신냉전과 AI, 디지털 화폐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남과 북은 서로를 겨누는 데 국력을 소모하며 동북아 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경제권으로 도약할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로 나가야 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들여오고 그들과 교역해야 합니다. 배와 비행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철도로 가야 합니다.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화물이 철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해운보다 운송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류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이 철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맥인 것입니다. 과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저술하여 당시 한국 청년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에 세계 경영을 주창하며 동구권과 몽골,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에 진출해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시키며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해서 한강의 기적이 이론이나 수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취적 기상과 신념, 정신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회고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통해 안전한 틀을 벗어나 지도 밖으로 행군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메시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답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시대적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어떤 시대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까? 과거 한국이란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에 그들의 책이 청년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반하여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를 나가 큰 꿈을 펼칠 수 있음에도 작은 한국 땅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점차 이념에 빠져 큰 세상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분단 세대에서 찾고자 합니다. 기차로 만주와 대륙을 오간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섬에 갇혀 대륙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세대의 차이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는 물류의 문제이기 이전에 다음 세대의 상상력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소떼 1001마리를 몰고 38선을 넘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책 제목 그대로의 정신이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왜 하필 소였는가입니다. 자동차도 쌀도 아닌 소였던 것은 그것이 당시 북한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들고 가야 문이 열립니다. 지금은 대화조차 막힌 강대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라면 이 상황에서도 소떼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이 아니라 대화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지를 우리 쪽에서 먼저 설계해 두는 것입니다. 분단 80년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북한의 한국 드라마가 유행한다 해도 사상과 가치, 그리고 생활 방식의 차이는 이미 현격합니다. 한류가 아무리 퍼져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것이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통일이라는 관점을 내려놓고 민족성이나 인권, 교류협력과 선교 같은 접근도 일단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을 놓고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화가 성립하려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고정 수입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인력과 자원을 내주고 받는 돈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경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철도 통행료, 나아가 에너지 파이프라인 수수료는 북한의 안정적 수입 구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나름의 계획 경제를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필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북한에 들어간 돈이 무기 개발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검증입니다. 대북 제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필요한 것은 대륙으로 나가는 철도입니다. 이 이해관계에 있어 북한의 오랜 요구도 겹쳐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입장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교류 협력을 주로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첫째, 주민 접촉을 원하지 않고 둘째, 지원받는 처지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셋째, 지원받은 것의 사용처를 간섭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은 미국의 투명성 요구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검증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모순을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술, 블록체인입니다. 통일코인이란 한반도 종단철도의 통행료를 현금 대신 추적 가능한 블록체인 토큰으로 북한에 지불함으로써 무기 전용은 차단하되 민생 물자 구매는 가능하게 하는 결제수단 방법입니다. 이름에 통일이 붙어 있지만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로 만든 코인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붙였을 뿐입니다. 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차는 북한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만 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직행합니다. 통행료는 통일코인으로 지급됩니다. 북한은 그 코인으로 한국 기업의 식품과 민생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의 모든 이동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추적이 가능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정된 사용처 외의 전송을 제한하면 현금화의 길이 막힙니다. 북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고 한국의 철도를 여는 삼각 해법입니다. 대북철도 연결과 대가 지급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직결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처음부터 안보리 제재 면제 절차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통일 코인의 구조 자체가 면제를 설득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명의 현금 다발은 흐름을 알 수 없지만 코인은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지정 사용처 밖에서는 쓸 수 없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일 코인의 경우 정부가 직접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발행할 것이라면 코인이 아니라 CBDC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택한 데에도 이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사례처럼 독립재단이 발행하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를 구매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재단의 지배구조와 코인 가격 설계, 국내 생태계 구축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치협력기구 구상까지의 구체적 설계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런 제안에 결국 북한 퍼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우려는 이 구상이 지원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한 투자이고 현금이 아니라 추적과 통제가 가능한 결제이며 그 대가로 우리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얻는다는 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분들에게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북쪽은 어둠이고 우리는 그 어둠에 갇힌 섬입니다. 그러나 철도가 놓이는 날 그 사진 위에는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불빛의 선이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제 통일이라는 노래가 아니라 대륙으로 이어진 하나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다음 세대에게 대륙을 상상할 자유를 돌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부족하지만 이 시대적 과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묵묵히 준비해 가겠습니다.